사랑은 벗어날 수 없는 굴레가 되고 기다림은 얼어붙은 고통이 되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천년을 기다린 이무기. 자신의 삶을 걸고 맞서는 무녀. 그리고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서서히 깨어나는 귀신들의 속삭임. 귀궁 7화. 숨 쉴 틈 없는 싸움이 지금 시작됩니다. 밤은 고요했습니다. 그러나 그 고요는 불길한 침묵이었습니다. 바람 한 점 없고 새 한 마리 날지 않는 밤. 모든 것이 숨을 죽인 듯 정적만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강철은 여린 몸을 업고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여리의 몸은 가벼웠지만 그 가벼움이 오히려 강철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등에 기대어 있던 여리는 마치 오래된 꿈을 다시 만난 듯 떨리는 목소리로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13년 동안 얼마나 그리웠는데, 이렇게 딱 눈앞에 있는데, 스치고 부딪히고 마음이 동하는 게 당연하잖아. 나도 사람이고 나도 여자인데. 강철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무심한 듯한 얼굴 뒤에서 그의 심장은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그래. 난 그놈의 윤감나리도 아닌데 왜 쓸데없이 마음이 흔들리는 거지. 작은 숨결마저 아플 만큼 애틋한 순간. 그러나 그 틈을 비집고 서서히 다가오는 어둠의 기운이 있었습니다. 썩은 물 냄새, 죽음의 냄새. 왕실 안으로 스며드는 부패한 기운은 숨소리조차 삼켜버릴 만큼 서늘했습니다. 여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숨기기만 해서는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라는 걸. 차가운 바닥을 짚으며 여리는 떨리는 손을 가만히 움켜쥐었습니다. 나는 선택할 거야.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 하지만 세상은 그녀의 의지를 쉽게 허락해주지 않았습니다. 중전의 몸 위로 가느다랗고 어두운 수포 자국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뱀이 꿈틀거리듯 검은 선이 피부를 타고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여리는 숨을 삼키며 차가운 한기가 뼛속까지 파고드는 걸 느꼈습니다. 수살기. 단전까지 내려갔다면 이건 단순한 병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중전의 베개 속에 죽음의 흔적을 숨겨놓은 것입니다. 썩은 기운이 깨어났고 수살기가 되어 왕실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궁 안에는 썩은 물냄새가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움을 외면한 채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이 죽음을 불러왔는가? 누가 저주를 심은 것인가? 믿음은 깨졌고 왕실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중전은 이미 수살기의 살을 맞고 병들었습니다. 여리 또한 같은 저주를 온몸으로 버텨내고 있었습니다. 강철은 지켜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는 결심했습니다. 왕을 데리고 수살기를 끌어내기로. 왕의 손에 칼을 쥐게 하고 피를 흘려 귀신을 유인하려는 계획이었습니다. 어둠은 아직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존재는 분명히 근처에 있었습니다.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숨죽이며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여리는 아픈 몸을 누인 채 마지막 남은 힘을 끌어모았습니다. 몸은 움직일 수 없었지만 감각은 누구보다 또렷했습니다. 그리고 단 하나의 외침을 터뜨렸습니다. 함정이야. 그녀의 절규는 공기를 떨리게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왕도 강철도 목숨을 건 이 싸움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 싸움은 여리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결단이었습니다. 시간은 멈춘 듯 고요했습니다. 숨소리조차 허락되지 않는 순간 왕은 조용히 손에 칼을 쥐었습니다. 내 피를 원한다면 내 그리해줄까?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말이 끝나기도 전에 왕은 스스로 손바닥을 그었습니다. 얇은 피막이 터지며 붉은 피가 천천히 어둠 속으로 떨어져 내렸습니다. 피냄새는 서서히 퍼졌고 어둠은 그 냄새를 따라 조심스럽게 꿈틀거렸습니다. 강철은 숨을 죽였습니다. 귀신은 아직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폭풍은 이미 문 앞까지 와 있다는 것을. 귀궁 7화. 숨막히는 결전의 문 앞에서 이야기는 잠시 멈춥니다. 피냄새를 타고 어둠은 조용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사랑은 때로 구원이 되고 때로는 가장 깊은 상처가 됩니다. 천년을 기다린 이무기 강철. 그 기다림 끝에 만난 자신의 운명을 거부하려는 무녀 여리. 그리고 왕실을 뒤흔드는 어둠. 귀궁 8화. 지금 모든 진실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밤은 깊었습니다. 왕의 손에서 흐르는 붉은 피가 차가운 땅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숨소리조차 삼켜버린 어둠 속 귀신은 아직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침묵은 곧 폭풍이 몰아칠 전조라는 것을. 여리는 아픈 몸을 간신히 움직였습니다. 침대에 누운 채 강철과 왕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함정이야. 힘없는 절규. 그러나 누구도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왕은 피를 흘린 채 서 있었고 강철은 검을 손에 쥔 채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은 여리를 지키기 위한 결단이었습니다. 긴장이 극에 달한 순간 어둠 속에서 무언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썩은 물냄새와 함께 비틀거리며 모습을 드러낸 존재. 수살기의 저주를 받은 귀물 막돌. 강철은 즉시 검을 빼들었습니다. 왕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막돌은 날렵하게 움직였습니다. 칼날을 피해가며 도끼 어린 기운을 뿜어냈습니다. 강철은 막돌의 공격을 정면으로 맞섰고 왕은 피를 흘리면서도 끝까지 자리를 지켰습니다. 칼과 살기. 숨막히는 혈투 끝에 강철은 결국 막돌을 쓰러뜨렸습니다. 그러나 그 역시 깊은 상처를 입고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여리는 비틀거리며 강철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살까지 맞아 쓰러진 강철. 그의 옆에 선 여리는 마지막 힘을 끌어모아 살풀이 의식을 시작했습니다. 허수아비를 세우고 막돌의 넋을 불러들였습니다. 허수아비 안으로 빨려 들어간 막돌. 괴로워하던 막돌의 기운이 서서히 잦아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리는 땀을 뻘뻘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가세요. 마지막 인사를. 딸에게. 허수아비 안에 갇힌 막돌은 짧은 순간이나마 딸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그러나 그 만남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막돌은 끝까지 딸을 다그쳤고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조차 건네지 못했습니다. 강철은 그 광경을 보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딸과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도 타박이라니. 하지만 여리는 알았습니다. 그 짧은 어색한 만남 속에 꾹꾹 눌러 담긴 부성애가 있었다는 것을. 여리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사랑해. 그 한마디를 도저히 말할 수 없었던 거야. 그렇게 막돌은 작은 눈물 한 방울처럼 허공으로 사라졌습니다. 강철은 정신을 차리고 일어섰습니다. 여리를 바라보는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무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강철은 일부러 비를 내리게 했습니다. 기력이 떨어진 여리를 위해 잠시라도 쉬어가기를 바라며 두 사람은 작은 주막에 머물렀습니다. 그곳에서 강철은 결국 고백했습니다. 이 심장이, 이 마음이 놈의 것이라 널 보면 일이 어지러워지는 것인지 아님 인간의 몸에 갇힌 덕에 겪게 된 그저 장난질일 뿐인 것인지 사실 나도 잘 모르겠다. 강철의 목소리는 낮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러한데 너는 어떠하냐. 항상 궁금했었다. 네가 지금 웃는 건 내게 웃는 것인지 아님 윤갑을 향한 것인지. 여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가슴은 떨리고 머리는 복잡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강철에게 웃고 있다는 걸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웃어선 안 되는 사람을 향한 미소. 그건 죄였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돌리고 다시 마음을 닫았습니다. 왕실 안에서는 또 다른 싸움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왕 이정은 맹인 판수들을 하나하나 신문하며 왕가를 뒤흔든 흑막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앞을 가로막은 것은 바로 궁 안의 신료들이었습니다. 풍사는 뻔뻔하게 선왕 시절 팔척기의 이야기를 꺼내며 이정의 아픈 기억을 들쑤셨습니다. 폐하께서는 선왕께서 빙의됐던 그 팔척기를 다시 보고 싶으신 겁니까? 이정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런 글을 보고 곽상충, 안석주를 비롯한 신료들은 더 노골적으로 반발했습니다. 결국 이정은 아무런 성과 없이 풍산을 풀어줘야 했습니다. 그 순간 이정은 결심했습니다. 은밀히 조사하라. 풍산과 판수들 그리고 김봉인까지. 여리는 야광기를 통해 끔찍한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궁궐에서 넙덕이 죽기 전 팔척기를 쫓아내는 의식이 있었다는 사실. 그녀는 즉시 이정을 찾아갔습니다. 계묘년 4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이정은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선왕께서 팔척기에 빙의되셨다. 그래서 넙덕을 희생시켜야 했다. 여리의 심장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강철이가 아니라 팔척기였어. 할머니를 죽인 건. 그녀는 참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를 죽였다고 믿었던 강철.
그러나 진짜 범인은 왕가에 깃든 어둠이었습니다. 그 순간 왕가를 뒤흔들던 진짜 배우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바로 영의정 김봉인이었습니다. 냉혹한 얼굴로 풍산을 압박하는 김봉인. 모든 계획을 망친 존재가 열이다. 풍산은 고개를 떨구며 고했습니다. 그리고 신당에서는 으스스한 팔척귀의 괴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온 왕실을 뒤흔드는 끔찍한 포효. 귀궁 8화. 숨막히던 밤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천년을 품은 이무기 강철. 운명을 거스르는 무녀 열이. 왕실을 뒤흔드는 검은 손길 김봉인. 그리고 피냄새를 타고 다가오는 팔척귀의 숨결. 모든 것이 얽히고 모든 것이 흔들리는 이 순간 귀궁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과연 운명은 되돌릴 수 있을까?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 다음 회차에서는 더욱 깊고 치열한 싸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K드라마 속으로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함께 걸어가요. 운명을 거스르는 여정 위로.